피카츄, 난 널 선택하겠어. 옛날 생각이 나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포켓몬 팬들이 공감할 거예요. 아니메 장르는 말 그대로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놀랍게도 아니메는 실제 생활과 관련된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일본 문화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음식이요. 만약 아니메를 본 적이 있다면 애니메이터들이 대부분의 시리즈에서 등장인물들이 먹는 식사를 얼마나 주의 깊게 묘사하는지 알아챘을 거예요. 라면 한 그릇도 매우 세심하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실제 라면의 사진을 보면 애니메이션에 얼마나 가깝게 따라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거의 모든 다른 일본 전통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장인물들이 온갖 종류의 음식이 차려진 저녁 식탁을 할 때 일본 요리책을 들고 보기만 해도 그 안에 있는 것을 모두 찾을 수 있어요. 이런 한 가지 이유는 관객들의 기대 때문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 음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고 그것이 애니메이션에서 똑같이 보이기를 기대하죠. 또 다른 이유는 일본인들이 음식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존경심입니다. 음식은 입에 넣고 씹는 것 이상의 것이에요. 음식은 준비되는 방법에서부터 먹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그와 관련된 많은 전통과 국가적인 관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많은 시리즈들이 일본 신화와 전설을 줄거리 기초로 삼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 일본인들이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많은 판타지 시리즈는 요카이를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요카이는 다양한 모양을 취하고 사악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혼령입니다.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 시리즈 중 하나인 나루토는 배경에 많은 지역 전통을 사용합니다. 애니메이션 속 국가들의 전사이자 수호자인 시노비는 중세 시대에 실제로 존재했어요. 물론 자연의 힘을 지배할 수는 없었지만 우술의 고도로 훈련되어 있었고 종종 자맹이 필요한 작전을 위해 보내졌습니다. 구미호 쿠라마는 애니메이션에도 등장하는 특별한 여우입니다. 일본 신화에서 여우 영혼 키츠네는 꼬리의 수에 따라 힘과 지혜가 달라지는 초자연적인 존재예요. 나이가 들고 힘이 세질수록 꼬리가 더 많이 자라는데 꼬리가 9개 달린 여우가 가장 강력한 동물로 여겨지죠. 쿠라마가 애니메이션에서 꼬리를 가진 짐승 중에서 가장 힘이 센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포켓몬에도 나인텔이라고 불리는 생물과 함께 이 신화가 언급됐어요. 9개의 꼬리를 가지고 있고 여우처럼 생겼어요. 이 포켓몬은 이미 1세대에서 등장했고 처음 100마리 중 하나였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900마리 이상의 포켓몬이 있고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다 잡아야 해요. 최근 몇 년 동안 이세카이 장르는 일본 자체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중요한 특징은 현대 세계의 평범한 사람들이 다른 세계, 보통 환상의 세계로 소환되거나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주인공은 멋지고 위험한 모험을 하고 종종 신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명이 됩니다. 이런 인기의 이유는 단순해요. 따분한 현실로부터의 탈출이죠. 다른 세계로 이동하기 전에 주인공은 보통 완벽하게 평범한 인간으로 그려집니다. 학생, 회사원, 심지어 백수이기도 해요. 다른 세계로 이동한 후 그들은 종종 괴물과 다른 적에 맞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초능력이나 마법 능력을 얻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 사이에서 공통적이겠지만 일본은 아마도 특히 그런 탈출을 갈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인들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관례이고 번아웃이 꽤 흔합니다. 또한 종종 추가 급여 없이 퇴근 후에도 직장에 머무르는데 이것은 웰빙에 피해를 줍니다. 사무실 일은 지루하고 힘들기 때문에 자유롭고 마법 같은 모험을 할 수 있는 환상의 영역으로 가는 꿈을 꾸는 건 당연해요. 사무실 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일하는 애니메이터와 일러스트레이터들을 인기 있고 부유한 사람들로 상상할지도 모르지만 그건 사실과 거리가 멀어요. 사실 대부분의 애니메이터들은 박봉에 시달리고 그중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받는 보수가 하는 일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가장 성공적인 타이틀로 수십억 달러를 벌어도 종종 직원들은 겨우 먹고 살 만큼의 급여를 받죠. 그건 대부분의 애니메이터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한 순수한 열망에서 업계로 진출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아하는 만화 시리즈가 스크린에 살아나는 걸 보기 위해 일을 해요. 또한 일본에서 일하는 전통적인 방식은 나가 아니라 우리가 우선입니다. 자신이 아니라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일해요. 그래서 근무 환경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서구 사회와 달리 흔하지 않아요. 애니메이션과 실제 세계 사이의 덜 명확한 유사점 중 하나는 거의 모든 소년 시리즈의 일반적인 설정입니다. 10대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특정 장르예요. 보통 모험, 위험, 선과 악 사이의 매우 명확한 구분, 그리고 갈등의 양쪽에 있는 생생한 인물들을 포함합니다.
그런 장르에서 주인공은 승리를 거두기 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시청자들은 주인공이 열심히 훈련하고 더 강한 적들과 싸우고 비참한 상황에서 현명한 해결책을 찾는 것을 봅니다. 주인공은 특별히 강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요. 반대로 적이 더 강력하고 교활하죠. 그리고 주인공이 승리하게 되는 건 근면과 끈기를 통해서입니다. 이 모든 타이틀의 다소 노골적인 메시지는 열심히 일하고 기술을 개발해야만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노력 없이 좋은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이 규칙은 실생활에도 쉽게 적용됩니다. 그것은 또한 많은 일본인들이 따르는 규칙이기도 하죠. 열심히 일할수록 성공한다는 거예요. 모험적인 내용 외에도 애니메이션은 일상적이고 일상적인 시리즈의 다양한 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일본인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학교에 관한 내용이라면 겨울에도 치마를 입고 돌아다니는 여학생들을 보고 놀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완전히 사실이에요. 일본에서 치마는 여학생 교복의 일부입니다. 추울 때 따뜻한 스타킹을 신는 것이 금지되진 않아요. 일본에서도 치마는 세련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치마를 입고 다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도요. 일본의 중부와 남부 지방은 겨울에도 그렇게 춥지 않기 때문에 가장 추운 달에도 치마를 입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벚꽃은 말 그대로 일본 어디에나 있습니다. 많은 애니메이션 시리즈에서 보이듯이 벚꽃 꽃잎은 봄의 사방으로 흩날립니다. 벚꽃의 개화를 위한 축제가 전국적으로 열려요. 이러한 축제는 꽃 구경이라는 뜻의 하나미라고 불립니다. 사람들은 벚꽃을 즐기기 위해 공원과 시골에 갑니다. 애니메이션에서 가정집은 꽤 사실적으로 보입니다. 전형적인 일본의 집은 작고 미니멀해요. 보통 시각적인 멋보다 실용성과 편안함을 선호하면서 장식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리고 바닥에서 잠을 자요. 명확히 말하면 이불이나 바닥에 놓는 매트리스를 사용해요. 일본에서 침대가 정말 희귀한 것은 아니지만 이불은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봄에 이불을 발코니로 가져가서 막대기로 두들겨 먼지를 터는 것은 흔합니다. 이 매트리스는 꽤 무겁고 세탁하기가 어려워서 긴 겨울 후에 청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